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략적인 어떤 스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고 유상증자를 코난 테크놀로지가 결정적으로 하게 되는 그 목적, 이 목적에 있어서는 자금에 대한 조달이다. 자금의 조달 그리고 조달한 돈으로 회사 더 운영 잘해서 앞으로 "돈 더 많이 벌게요."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잘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떨어졌던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유상증자 발표하고 국가대표 AI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제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돈 벌궁리만 하는 이 코난 테크놀로지의 유상증자의 이벤트 속에 기업이 의도하는 바 그리고 기업이 준비된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꼭 발표해야 되는 그 시기 그리고 이 권리락일이 왜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경험으로 이제 체득을 하시고 습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다음에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는 기업이 생긴다라고 하면 내가 투자하고 있을 때는 투자 기회를 어떻게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투자를 안 하고 있던 기업인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빠진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거 할인 매수 기회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좀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 코난 테크놀로지 유상증자 공시 나오게 되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늘어나는 주식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 먼저 체크해 보신 다음에 그리고 자금 사용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봐야 될 게 이제 증권 신고서에 유상증자 주요 일정 이걸 통해서 주가가 변동하는 주요 일정들을 좀 저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차트부터 잠시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코난 테크놀로지 보여드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차트 좀 보여드릴 거예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유상증자 발표했었죠. 자, 우선은 이 날짜 7월 16일 날 이때 종가가 마이너스 14%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던 유상증자 발표일이었죠.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다가 기업이 준비된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 날짜 유상증자 발표했을 때보다 더 많이 빠졌었죠. 이때가 국가대표 AI 최종 5개 팀 선정해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탈락하는 그 결과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좀 더 추가 하락했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떨어졌던 부분들을 이제 다시 올라가려면 주가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굉장히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기업의 주요 홍보 자료나 홍보에 대한 재료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로 인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제대로 조달 못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게 무엇이냐면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 유상증자,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라는 거고 자본금을 증가시킬 때는 이제 주식을 발행하죠.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는데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다. 돈을 대가로 발행을 한다. 그러면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100만 주 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0만 주는 변하지 않아요. 다만 이 100만 주에다가 확정 발행가에 곱해서 최종적으로 조달하는 자금 이 자금의 규모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유상증자 발표를 했는데 그냥 주식 그냥 발행하려고 유상증자 발표하는 건가요? 아니죠. 돈을 대가로 발행을 하는 거고 늘어나는 주식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돈을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게 최초 이제 공시가 나왔을 때 290억 정도, 정확하게는 290억 5천만 원이고요. 이렇게 조달하는 금액을 통해서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쓰기 위함이죠.
AI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인력 확충 자금이나 그다음에 서버 운영하는 자금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회사의 운영비를 쓰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아무런 재료 준비 없이 "우리 유상증자 할게요."라고 하고 그다음에 주주들한테 투자에 대한 어떤 메리트에 대한 설명도 별로 없이 그리고 회사에 좋은 호재들도 없이 그냥 "유상증자만 발표했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는 유상증자대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돈은 돈대로 제대로 조달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줘야 이 코난 테크놀로지 유상증자의 진정한 목적인 자금 조달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정되어 있던 조달 금액이 290 억이었는데 이게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150억 정도밖에 조달을 못 한대요. 한 절반 수준밖에 조달을 못 한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노이즈를 만들어낼 때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 청약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청약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한 유상증자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로 주가 놔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월 20일 날 유상증자 발표했거든요.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 이제 종가가 13%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유상증자 발표하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개파락했었는데 횡보하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그렸죠. 그리고 기업의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계속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업황이 굉장히 시장의 주목을 받는 업황이었었죠. 그리고 방산주 테마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수급 자체도 굉장히 괜찮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발표했던 이 시점보다 주가가 더 높게 상승을 한 이런 케이스가 됐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권리락일이라고 써 있죠. 이 권리락이 무엇이냐? 유상증자의 신주에 참여할 수 있는 유상증자 신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떨어지는 날이다. 이게 신주 배정 기준일 바로 전 영업일을 권리락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원래 패턴대로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권리락일 날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안 보이고 되려 횡보하다가 다시 크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연출을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투자한 기업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는 사업 이 사업이 속한 산업에서 얼마나 경쟁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방산주 하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과점적 형태로 시장을 독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는 AI 사업, AI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사실 경쟁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는 비교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속한 산업에 이 수급이 좀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황이 이어진다. 그리고 좋은 호재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산업 업황에 따라서 주가가 그걸 이기고 올라갈 수도 있다. 권리락일 날 이때 이 매도세나 이런 것들을 이기고 올라간 주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권리락일 이후에는 좀 빠져주고 조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 유상증자 주요 이벤트 일정 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제가 중요한 날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가 권리락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케이스 말씀드리면서 권리락일 이후에는 좀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편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케이스하고 코난 테크놀로지하고는 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제가 달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권리락일은 9월 1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날이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1차 발행가의 확정이 8월 28일 날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까지 계산한 가안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드려볼 거고요. 그래서 왜 권리락일 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많이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주가 추이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9월 1 일이 권리락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권리락일이 무엇을 의미하는데 왜 주가가 빠질 수 있고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리고 9월 2 일이 신주배정 기준일입니다. 신주배정 기준일을 알면은요. 권리락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같은 경우는 상식적인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절차상 그냥 원칙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신주배정 기준일 날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원한다. 그리고 이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서 나는 코난 테크놀로지에 장기 투자할 거야. 그리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 내가 돈을 지불하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사올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자, 9월 2일 날 주주명부를 열게 됩니다. 주주명부. 여러분들이 여는 거는 아니고요. 이 주주명부를 이제 열람을 해서 여러분 이날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는 주주분들에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짜에 주주명부를 열어본다. 그리고 그 주주명부를 열어서 이 명단에 있는 분들에게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신주배정 기준일이고요. 자, 그런데 이 신주배정 기준일 바로 전 영업일을 권리락일이라고 해요. 권리락. 락자는 떨어질 락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권리는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월요일 날 다시 말해서 9월 1일 날 주식을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이날 매수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떨어진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월요일 날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신주 배정 기준일인 9월 2일에 주주명부에 없어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날짜 계산의 구조를 가지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T 플러스 2 영업일이라고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T는 거래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주명부에 올라갈 때까지 내가 거래한 날로부터 이 영업일이 소요가 된다. 원칙적인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 이 영업일을 정해버렸어요. 이건 안 바뀌어요. 무조건. 약속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날까지 못했어요. 하루 늦출게요.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거래일로부터 이 영업일 이게 소요가 되는 거고 이건 원칙입니다. 원칙 안에서만 저희가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권리락일 날 매수를 합니다. 그럼 주주명부에 언제 올라갈까요? T 플러스 1 영업일, T 플러스 2 영업일 이날. 그래서 9월 3일 날 주주명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락일 날 매수를 하더라도 이 9월 3일 날 주주명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는 주식을 사도 주주명부에 못 올라간다. 신주배정 기준일인 9월 2일 날에 주주명부에는 못 올라간다. 그래서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당신은 갖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전부터 계속 이 코난 테크놀로지를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 권리락일 날 주식을 다 매도합니다. 매도하면은 주주명부에서 빠지는 건 언제 빠질까요?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반대의 경우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 매도를 하더라도 매도한 날로부터 이 영업일이 걸려요. 주주명부에서 빠지는데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리락일 날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주주명부에는 9월 3일 날 빠지게 되는 거고 신주배정 기준일인 9월 2일에는
내가 이 주주 명부에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챙길 수가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도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챙길 수가 있다고? 권리라길날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팔았는데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상식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냥 원칙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권리라길날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매도한다 하더라도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그 권리는 따로 챙겨놓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 권리라길날 다 팔아가지고 영주가 됐었는데도, 빵주가 됐는데도 새롭게 발행하는 그 주식, 싸게 발행하는, 할인 발행하는 그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기더라.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판서를 통해서 그냥 그림으로 말씀드릴게요. 유상증자를 최초 이제 공시를 하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한 10% 빠졌어요. 10%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좋은 재료들 발표하고 그다음에 시장도 좀 괜찮아서 주가가 회복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하고 있던 그 사업에 이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재료들이 막 나왔어요. 뭐 제조업 같은 경우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도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과거에 에코앤드림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빠졌던 주가보다, 유상증자 공시를 통해서 빠졌던 주가보다 회복하고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자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또 매수를 들어왔던 사모펀드들이 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매수 들어왔던 자금은 플러스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 수익입니다. 수익인데 이 투자자들은 어떤 걸 보고 들어온 건가요? 유상증자 공시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할인 매수 기회다라고 해서 접근을 해서 그 다음에 이벤트 매매, 다시 말해서 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그리고 여러 가지 공시 이벤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리고 투자를 하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쓰는 그런 펀드들도 있습니다. 공모 펀드 중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수익이 났으니 내가 100주 가지고 있었는데 권리라길날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기준주가 이제 조정 맞고 그다음에 20%의 수익을 다 실현한 거죠. 20% 수익 실현. 수익 실현.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는 주식 하나도 없이 영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권리라길날 가지고 있던 주식 다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신주 배정 기준일인 9월 2일 날까지 주주 명부에 살아 있으니까 내가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을 받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배정 비율은 코난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주식 수도 약 8.7%고 배정 비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다만 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ETF 자금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하는 그런 자금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이벤트 전략을 써가지고 들어오는 자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주로 만들어 놓고 새롭게 발행하는 그 신주 인수권 증서 있죠. 그 신주 인수권 증서를 거래하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 기간에 또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신주 인수권 증서에서 또 플러스 알파 수익을 챙기는 이런 전략을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지고 나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 번 더 빠진 상황이죠.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제가 오늘까지 계산한 이 1차 발행가 가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또 추가적으로 또 시차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상에 따라서 이제 다룰 수 있는 그 내용에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해서 보면은 19,250원 나와요. 처음에 이제 공시 냈을 때 예정 발행가가 29,050원이었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식이 공시에 다 나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공식대로, 그 계산 방법대로 제가 엑셀식에서 계산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 제 영상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관련해 가지고 이벤트 매매에서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봤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삼성 SDI도 유상증자했었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유상증자했었죠. 다 이 종목들이 유상증자만 제가 영상을 다루지는 않지만 이렇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이벤트 매매로 실제로 매수가 들어갔던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온 종목들이었고요. 그래서 예전 영상들 보시면은 1차 발행가부터 공시 나오기 전에 제가 미리 예측해 가지고 영상에서 이 공유 드린 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지만은 우선은 1차 발행 가격이 지금 너무나도 낮아진 상황이다. 그리고 1차 발행가가 높아지려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언제까지냐? 8월 28일이 기산일입니다. 8월 28일. 이때가 마지막으로 계산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한 달치가 필요합니다. 한 달치. 그리고 일주일치. 그리고 마지막 종가. 이거 세 개 종합해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이거 세 개 종합해서. 그런데 이 한 달치 가격도 중요하고 일주일치 가격도 중요하고 종가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290억 정도 예정으로 이제 조달한다라고 했는데 190억밖에 안 될 거예요. 여기서 주가 빠지면은요. 이거보다도 또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청약하려고 하는 이 청약률 있죠? 이 청약률 같은 경우도 낮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비용도 추가적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게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준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에 대한 신뢰 여기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난 테크놀로지 이제 최대 주주이자 이 대표이사 김영섬 대표이사님이시죠. 그분 애트리 출신이시고 학자 출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이 학자 출신이시라 하더라도 이 주변에 여기서 조언하는 사람들 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공시 내기 전에 준비했던 부분들이 8월 28일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 세팅이 돼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올 때가 좀 다가온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에서 좀 공유 드리면서요. 다음 시간에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1차 발행 가격과 그다음에 확정 발행 가격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왜 1차 발행 가격을 높여놔야지 굉장히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방 안에서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 이벤트 매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투자를 진행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제 업무폰입니다. 개인 업무폰이에요. 010-8197-2032번으로 문자로 멤버십 채널에 신청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